네, 그러면 오늘은 제2장 평생교육의 이념과 철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는 47쪽이고요. 47쪽. 타이틀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크게, 이 이념과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평생교육에서 이념과 철학이 왜 중요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겠죠. 그 이유는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념을 갖고 있는가 혹은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에 따라서 평생교육을 바라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을 실현하는 방법이 어떻게 된다? 바뀌겠죠. 그래서 이 평생교육과 관련한 이념과 철학을 알아보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 그러면 평생교육만의 독특한 이념과 철학이 있는가? 일단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이 학문이 생긴 지가 그렇게 오래된 학문은 아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이념과 철학을 통해서 기존의 이념, 특히 철학을 통해서 기존의 철학이 평생교육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평생교육이 특히 특정한 철학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러한 이념과 철학이 평생교육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이념과 철학이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47쪽의 메뉴에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어떤 이념과 철학은 뭐로 분리될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실천과 분리될 수가 없죠. 사실은 이념과 철학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도 그것도 하나의 이념과 철학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이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념. 한문으로는 272죠. 272. 생각념입니다. 그럼 직역하면 이념이란 생각의 이치인 거죠. 생각의 이치. 생각의 이치. 그 다음에 이 언어를 이데올로기라는 말을 해체해보면 이데아히라 봅니다. 이데아 더하기 로고스입니다. 이데아 더하기 로고스. 그럼 이데아는 뭡니까? 이상이죠. 이상향. 이상.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로고스. 로고스는 진리거든요. 진리. 그러니까 이념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이 가장 이상적인가에 대한 진리를 탐구하는 것. 그러니까 이 이념이란 건 우리가 언뜻 아는 것처럼 뭡니까? 마르크스가 이야기하는 허위 의식으로서 이념이 아니라 과연 이상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리 탐구. 생각의 이치이죠. 결국 이념은 어떻다? 필요하다 안 하다?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념 없이 인간이 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념이 있는 삶과 이념이 없는 삶을 비교해보면요. 이념이 없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야말로 뭡니까?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에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게 전혀 없는 겁니다. 이념이 없는 사람은. 없느냐, 이건 있는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이념이 없는 삶과 있는 삶. 이건 있는입니다. 이념이 있는 삶은 어떤가요? 이념이 있다. 다른 말로는, 꿈이 있는 거죠. 실제, 우리나라의, 대안학교 중에 유명한 학교, 산천간디고등학교의 교과 제목이 뭐냐면, 꿈꾸지 않으면, 그 학교의 교과의 첫 줄 보면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라고라는
가사 한 말이 나와요. 꿈꾸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다. 다른 말로는 이념이 없으면 사는 게 아닌 거죠. 이 꿈이란 건 바로 뭐다? 이상이 뭔가에 대한 끊임없는 지속적인 추구인 거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이념에 대한 이념 논쟁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념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를 하기를 바라는데요. 이 이념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칼 마르크스입니다. 이 사람은 관념론, 합리론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죠. 마르크스가 봤을 때는 이 세상의 원리는 바로 뭡니까? 유물론이죠. 유물론에서 같이 보면 이념은 그야말로 헛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어떻게 사유하는가는 존재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특히 생산 방식에 달려있기 때문에 인간이 이념을 지향한다는 건 굉장히 헛된 뭡니까? 브루주아들의 뭡니까? 그런 가치와 신념을 주입하는 일종의 false consciousness, 허위의식일 뿐이죠. 그래서 이념은 상당히 뭡니까? 오염되고 또 때로는 인간을 소외시키는 허위의식이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이론, 마르크스 관점에서 보면 이념은 뭡니까? 상당히 위험하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부정적이죠. 하지만 원칙, 원래의 사전적 의미에서 이념은 뭡니까?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국가는 국가 이념이 있고, 종교는 종교 이념이 있고, 뭐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족에서도 뭡니까? 이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데올로기는 사실은 굉장히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정치 이데올로기 뭡니까? 우리나라의 정치 이념,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것도 뭡니까? 하나의 이념이죠. 경제 이념 뭡니까? 경제 이념, 뭐 자본주의 이런 것도 다 뭡니까? 하나의 이념이죠. 다 이즘이라고 그러죠. 뭐 이즘. 그래서 이념은 어떤 면에서 보면 꿈을 꾸는 것이고 무엇이 이상이고 무엇이 진리인가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다. 생각의 이치다. 그래서 이념은 나름대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철학이 무엇인가? 철학이 필라소피, 이건 이제 지혜를 뜻하죠. 원 뜻을 보면. 근데 이제 그 철학은 크게 세 가지의 영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식론, 두 번째가 존재론, 세 번째가 가치론. 보통 철학하면 재미없지 않습니까? 따분하고 의미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 철학은 사실은 상당한 중요성을 갖고 있죠. 철학이 없다? 이건 뭡니까? 사람이 어찌 보면 헛된 삶을 사는지도 모르죠. 지혜가 없다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인식, 존재, 가치론이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식론입니다. 인식론. 에피스테메, 영어로 해서 이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합니다. 에피스테몰로지. 이건 뭐냐면 참된 지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입니다. 과연 뭐가 참된 알미냐, 뭐가 지식이냐에 대한 고민이죠. 탐구입니다. 무엇이 지식이냐, knowledge와 관련된 무엇이 지식이냐, 무엇이 정말 제대로 된 알미냐에 대한 고민. 자, 두 번째, 존재론입니다. 온톨로지라고 합니다. 온톨로지. 이건 뭐냐면 참된 삶이 뭐냐, 그러니까 인식론이 참된 삶이 뭐냐에 대한 고민이라면 존재론은 참된 삶이 뭔가에 대한 거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삶이 뭐냐, 어떻게 도대체 참된 삶이란 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존재론이 어떤 존재인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문제라면 인식론은 뭡니까? 도대체 제대로 안다는 건 뭐냐, 참된 지식은 뭐냐에 대한 겁니다. 이게 삶의 문제라면 이거는 삶의 문제죠. 그런데 삶이 뭐며 삶이 뭔가의 문제는 뭐가 분리될 수 없냐? 바로 뭡니까? 무엇이 가치로입니다.
가치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이 영어로는 axiology라고 합니다. axiology. 무엇이 가치가 있는, 이 가치론의 하위 영역이 바로 뭡니까? 윤리학과 미학입니다. 윤리학은 뭡니까? 어떠한 가치가 뭐하다? 더욱 도덕적인가, 윤리적인가에 대한 학문이고요. 어떠한 가치가 더욱 윤리적인가, 도덕적인가. 미학은 뭡니까? 에세릭. 무엇이 뭡니까? 더 아름다운가? 이건 뭡니까? 가치를 말하는 거죠. 다시 산천 간디고 앞으로 가보면 이 꿈이란 건 뭡니까? 바로 암과 삶과 가치에 대한 뭡니까? 나름대로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뭡니까? 이상을 찾아가는 걸 말하죠. 이걸 뭡니까? 굉장히 이제 어떤 생활 언어, 쉬운 말로 바꾸면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우리 학교 교직이론 과목에서 전공 과목 중 교직이론 과목에서 정용경 교수님으로부터 교육 철학을 배웠을 것 같아요. 철학을. 그리고 교육사역 시간에 일부 이론들을 2년과 관련된 이론들을 배우겠습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2학년 때 교직 이론에서 배웠던 교육사회학, 교육철학 등의 지식들이 당연히 평생교육의 이념 철학과 연동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야기했죠. 미래의 학교는 사실은 평생교육 체제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미래의 학교는 바로 학교를 평생교육 체제로 만드는 건데, 지금 현재 2020년 OECD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미래교육의 철학이 뭔가? 미래 학교의 철학이 뭔가? 이 미래 학교도 평생교육의 한 부분이라고 했죠. 자, 철학이 뭐냐? 혁신과 포용입니다. 혁신과 포용. 혁신은 왜 나왔을까요?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등의 뭡니까? 이런 사회 경제적 맥락의 변화에 따라서 뭡니까? 학교는 그러한 변화되는 사회에 맞게끔 뭡니까? 이노베이션, 혁신이 필요한 거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혁신에서 비롯되는 어떤 파열음, 사회의 분열, 혼란, 빈부격차, 계층 간의 어떤 갈등, 이런 사회에서는 뭡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갈등의 요소들이 많지요. 그런 요소들을 포용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이 조화롭고 평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가치, 그게 바로 뭡니까? 다른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 바로 인클루전, 포용, 문화 다양성, 문화 감수성, 인권 등의 강조를 하고요. 특히 이게 이제 요새는 뭐로 강조되고 있다? 민주시민교육, 그 다음에 혁신교육, 혁신미래학, 미래학, 혁신과 포용이라는 가치, 이 가치죠. 혁신과 포용이라는 가치를 지향하고 있고요. 이 가치를 붙들고 학생들의 삶과 학생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 결합되는 교육을 지금 지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은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철학과 이념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죠. 특히 오늘 이 수업에서 의미를 둘 건 뭐냐면, 평생교육에서의 이념과 철학이 2015 개정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역량과 상당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 2015 개정교육과정의 6가지 핵심 역량과 상당히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 다음, 교육과정 말고요, 이 철학하는 교사, 이념을 지향하는 교사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선생님이 된다, 혹은 사회인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뭡니까? 꿈을 꾸는 사람이 되어야겠죠. 저는 참고로 이 세 가지가 제가 지향하는 꿈입니다. 어떤 사람이 될 거냐? 자유인, 그
그 다음에 초인입니다. 물론 이 두 가지가 다른 말로는 지선인일 수도 있는데요. 자유인과 초인이다. 자, 먼저 자유인 이야기를 잠깐 하면요. 이 자유라는 말에 대한 의미입니다. 의미를 한번 볼게요. 스스로 자자에 말미암을 유자죠. 스스로 말미암아서 사는 사람. 스스로 말미암아서 뭡니까? 생각하고 지식을 탐구하고 스스로의 지식을 탐구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연구하는 게 자기 지식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죠. 자문학기술지. 그 다음에 뭡니까? 스스로 말미암은 삶을 사는 거죠. 남이 강요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 내 스스로 말미암아서 사유하고 행동하는 사람. 두 번째, 초인입니다. 초인. 이 말도 제가 좋아하는 건데, 이건 제가 쓴 말이 아니라, 사실은, 니체가 쓴 말이죠. 니체. 외부 맨시란 말인데요. 어찌됐든 인간은 현실 속에서 뭡니까? 굉장한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 있고요. 하지만 뭡니까? 오늘보다는 나은 내일을 꿈꾸죠. 그게 개인 수준인 사회 수준이거든요. 그럼 뭡니까? 나라는 존재는 뭡니까? 현재의 나를 어떻게 한다? 트랜스퍼. 이렇게 뛰어넘는 뭡니까? 나를 뛰어넘는 초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 해서 이 신은 뭡니까? 바로 이러한 헛된 이념을 없애버리고 뭡니까? 바로 자기가 우뚝 서서 바로 이런 이념을 깨는 망치 그리고 독수리의 발톱 같은 예리한 눈으로 뭡니까? 예리한 그런 관점으로 기존의 헛된 자를 깨버리고 초인이 되려고 했던 니체의 생각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바로 여러분들 교사가 됐을 때 한번 눈여겨볼 만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볼게요. 먼저 앞장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념과 철학이 뭡니까? 당연히 이런 실천과 연결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교육 실천 앞으로 선생님이 됐을 때 어떻게 실천하실 것인가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는 어떤 철학을 바탕으로 현상을 이해하느냐. 교육 같으면 어떠한 교육 철학으로 어떠한 교육 현상을 이해하는가에 따라서 뭡니까? 평생교육 혹은 학교 교육에서의 실천과 방법이 달라진다. 이때 이게 이제 이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는데요. 교육과 관련된 교육 이론, 철학, 교육 이데올로기, 교육 철학이 있겠죠. 이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교재는 없지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교육 이론과 실천과의 관계. 자, 상당수의 현장 교사들은 교사가 되고 나면 이론은 쓰잘데기 없고 실천만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건 칸트가 이야기했죠. 뭡니까? 실천만 있게 되면 맹목적이죠. 이 실천이 어떠한 장점과 단점이 있고 현재의 실천을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는가에 대한 사유가 길어되면 뭡니까? 지금 하고 있는 실천의 범위를 어떻게 한다?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반대로 실천이 전혀 없는 이론만 한다. 공허하죠. 왜냐? 아무런 실천과 관계없는 이론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크게 세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이론을 교육 실천에 적용하는 겁니다. 이거는 영어로 하면 theory into practice, A into B. 교육 이론을, 교육 철학을 교육 실천에 어떻게 한다? 적용하는. 굉장히 매력있죠. 교대에서 4년 배워가지고
선생님에 대해서 현장에서 실천한다. 근데 이 방식이 매력적이긴 하지만 이 방식이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 일반적인 기술 파트 있죠. 공학이나 뭐 기계 파트, 전자 파트 이런 산업 분야에서는 이 패러다임이 굉장히 먹힙니다. 이걸 뭐라 부르냐면 RDD 모델이라고 부르죠. Research, Development and Diffusion. 그러니까 연구해서 개발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전파하는 모델이죠. 이론을 열심히 배워서 실천에 적용하는. 굉장히 매력은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왜? 여기에 뭐가 생긴다? 괴리가 생기는 거죠. 이 괴리를 극복하기 위해서 뭡니까? 또 다른 한 단계로 나아갑니다. 뭡니까? 교육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만드는 거죠. 이 이론이 옛날에는 암체어, 편한 의자에서 상상력으로만 이론을 만들었다면 그게 아니라 바로 실천을 통해서, 영어로는 through이겠죠.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만든다. 그럼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만들기 때문에 이론이 얼마나 실천과 연결되어 있겠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죠. 예를 들면 교대 교수님들이 부설초등학교 교사와의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교육 이론을 만든다. 매력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예비교사와 교수님들이 예비교사와의 모의 수업을 통해서 마이크로 티칭을 통해서 새로운 수업 이론을 만든다. 매력있죠. 그런데 이 패러다임이 매력적이긴 한데 약간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이 이론가들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최종적인 건 이론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 실천이 사용된 거죠. 여기 있는 실천가들이 예전에 뭡니까? 이 교육이론가에 좀 종속되어 있는 권력관계에서 보면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설초 대학 교수들 있으면 이 연구의 어떤 원천이라고 할까요? 궁극적으로는 이 주도권을 교수들이 갖고 있는 거죠. 교수, 예비교사에도 마찬가지고. 물론 A into B보다 훨씬 더 개선된 패러다임이지만. 그러면 어떻게 하자고요? 이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경선교수 지향하는 뭡니까? 패러다임입니다. 교육 실천 속에서 통하는 게 아니고요. 실천 속에서 이론을 생성한다. 지난 시간에 말한 얘기 바로 뭡니까? 경험 속에서 뭘 만든다? 성찰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무형식 학습이잖아요. 무형식 학습. 바로 theory and practice. theory in practice. 실천 속에서의 뭡니까? 이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건 재밌는 게 뭐냐면 실천 속에서 이론이란 건 실천가들이 이론을 만드는 겁니다. 비유를 하면 현장 교사가 이론을 만드는 거고요. 예비 교사가 이론을 만드는 거죠. 이건 교수들이 연구자가 와가지고 적용하거나 통한이 아니라 바로 실천가들이 이론을 생성한다. 이런 관점은 뭡니까? 대학 교수들도 교육 실천가죠. 왜? 지금 평생 교육을 하고 있는 교육 실천가, 교사 교육자 아닙니까? 나도 실천가죠. 그러니까 뭡니까? 각자가 각자의 실천 속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그래서 이런 실천 속에서 이론을 생성하는 걸 나는 뭐라 부르느냐? 이게 바로 국지적 이론가, local theorist라고 합니다. local theorist. 이걸 이제 엘빈 토플 같은 사람들은 뭡니까? prosumer라고 불렀죠. prosumer. producer 더하기 consumer. 바로 뭡니까?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존재. 생산과 소비를 겸하는 존재. 예를 들면 삼성전자 예를 들면 뭡니까? 원래 이 원천 기술들, 반도체의 원천 기술들은 원래는 뭡니까? 이 실리콘밸리였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주로 연구소에서 반도체 설계와 관련된 디자인을 해서 뭡니까? 공장에서는 단지 팩토리. 공장에서는 당연히 공정에서 반도체를 만들 뿐이었지만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죠. 미국이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왜? 반도체 공장을 다 외주를 줬는데 아웃소싱이죠. 근데 삼성전자나 대만이라든지 이런 반도체를 만드는 제조업 공장에서 뭡니까? 반도체 기술을 개선할 수 있는 이론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에서 기술이 나오기도 하지만 생산 공간, 생산 시설에서 뭐가 나온다? 이론이 나오는 거죠. 이게 분리된 게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 공장 반도체 공장 라인에서 뭡니까? 공정을 개선하면서 뭡니까? 아이디어가 나오면서 이론이 다시 바뀌는 거죠. 이 말은 뭡니까? 이 반도체 산업을 교육으로 가져보면 교실과 학교에서의 교사의 실천이 뭡니까? 교육 이론을 바꿀 수 있다. 그때 이때 교사는 뭐다? 교육 이론을 소비하는 의사적인 교육 소비자가 아니라 이론의 교육 이론 소비자가 아니라 교사들이 바로 이론의 생산자가 되는 거죠. 멋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지않아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이나 뭐 지역교육청 혹은 교원단체 혹은 교사들이 뭉쳐서 이런 이론을 만드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 교사들의 저널이 있는 거죠. KCI, SSCI로 바뀌는 세상. 교사가 이론을 탐구하는 거죠. 지금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코판기를 끄겠죠. 교사가 이론을 뭐하러 만들어요? 근데 교사가 이론을 만들지 않으면 뭡니까? 하던 대로 한다. 하던 대로 하는 이 반복, 아주 맹목적인 기존의 방식을 벗어나지 못한다. 항상 비판하죠. 학교 교육은 변하지 않는다. 19세기 교실 20세기 교사가 21세기 학생을 가르친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나름대로의 교육 실천 속에서 이론을 생성해서 뭐가 되길 바란다? 국지적 이론가가 되길 바랍니다. 자, 48쪽 인문주의입니다. 인문주의 철학. 영어로는 휴머니즘이라고 하죠. 휴머니즘. 계몽주의 이 시대의 인문주의. 그 인문주의입니까? 맞습니다. 자, 이 철학은 인류가 추구해야 할 절대적 진리와 가치에 주목하죠. 성경의 구절을 같습니다. Veritas post liberabit. 바로 진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한다. 참된 진리가 우리의 삶을 자유롭게 한다. 그래서 뭡니까? 최근에 뭡니까? 이 인문학 열풍, 다음에 교양교육, 리트리스 교육, 이런 것들이 문화예술교육, 이런 것들이 다 뭐다? 인문주의와 상관이 있는 거죠. 이 인문주의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 바로 인간다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바로 지적인 유희를 추구한다. 지적인 유희. 아까 제가 말했을 때 이런 자유인 초인들이 추구하는 삶이 뭐다? 바로 유희입니다. 유희. 저한테 어떤 사람이 묻는다. 야, 너의 삶의 어떤 왜 사냐? 이 삶의 의미가 뭐냐? 저는 유희입니다. 즐겁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 왜냐? 인간의 삶이 너무 유한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50대 향해 가는데요. 한 30년 남았겠죠. 그럼 제가 죽기 전에 후회 안 하려면 뭡니까? 바로 죽기 직전에 뭡니까? 자, 이 세상 잘 놀러 갑니다. 소풍 잘 왔다 갑니다. 했을 때 뭡니까? 이런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현재의 삶이 유희여야 합니다. 재밌다. 사는 게 재밌다. 자, 이건 이런 인간다움과 나다움과 이게 인간다움과 나다움이 있는데요. 나다움과 이런 지적 유희란 건 메슬로우의 욕구 위기론에 따르면 자아실현에 대한 거입니다. 자아실현. 바로 뭡니까? self-realization. 내가 누구인가를 실현하는 거죠. 이 5단계 오면 더 이상 어떤 남들한테 인정을 받거나 존중을 받는 것조차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나는 남들한테 충분히 존중받고 사회 내에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더 이상 남들의 기대나 칭찬, 요구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왜? 이제 마지막 5단계는 뭡니까? 바로 내가 누구인가, 나다움을 추구하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자아의 성찰, 그 다음 자아와 관련된 삶의 의미 발견, 새로운 가치, 자아 존중. 이게 바로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 역량 중 제1번 핵심 역량, 자기관리 역량. 자기를 이해하고 자기의 진로를 위해서 자기주도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 제가 봤을 때 대한민국 교육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자기관리 역량이 부족하답니다. 혼밥을 잘 못하고 혼술을 잘 못하고 혼자 있으면 잘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언뜻 보면 남들하고 잘 어울리고 소통하고 공동체를 형성하고 되게 좋아 보이지만 자기가 없는, 자기 관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은 뭡니까? 사실은 속빈 강정이죠. 잠시라도 혼자 있으면 참지 불안해 참지 못합니다. 뭡니까? 사람이 자문을 보면 이렇게 서로 이 둘이가 서로 기대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관계지향적인 오류에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뇌가 없어지는 거죠. 결혼하면 예를 들면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삶만 살고 나의 삶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면 자식들이나 부인이 예를 들면 훗날 아버지에 대한 공허를 느끼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허무하겠죠. 교사가 되었다. 맨날 교장선생님이나 학부모는 애들 눈치만 보고 그냥 내가 없는 삶을 살고 하루하루 소진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뭡니까? 결국은 행복한 교직생활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만큼 이 자기를 관리하는 역량은 너무너무 중요하다. 또한 인문주의는 뭡니까? 심미적 감성과도 상관이 있습니다. 왜요? 여기 보세요. 인간다움, 그 다음에 문화예술을 강조하잖아요. 이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 무엇이 가치롭고 아름다운가?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식물이나 동물이 있습니다. 식물을 보면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식물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차이 많이 나겠죠, 행복이. 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를 보면서 귀여워 죽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강아지를 보고 아무 느낌이 없어요. 이 심미적 감성 역량의 좋은 점은 뭐냐면 동일한 현상을 봤을 때 엄청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 아름다운 걸 보면서 뭡니까? 거기서 행복감과 환희 혹은 유희를 느낄 수 있는 거죠.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이 심미적 감성 역량. 인문주의는 바로 자기관리 역량과 심미적 감성 역량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 별표는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수업하는 수업하는 교수자의 생각입니다. 자, 그 다음 이 인문주의는 어디에 강점을 두자면 도덕성 개발에 방점을 줍니다. 자, 도덕성이 전제되지 않은 기능적 수월성은 위험하다. 혹시 이 문장 본 적 있습니까? 이 문장이 우리 학교 정문에 보면 적혀있는 현판에 적혀 있습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이 전문성이란 그 기능적 수월성이죠. 수업 전문성 같은 거 되겠죠. 도덕성과 전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 육성. 이게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인간상입니다. 도덕성과 전문성. 그래서 뭡니까? 교사가 된다는 건 모두의 도덕성을 가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 기능적이고 도구적인 지식에 뭐가 추가돼야? 이런 도덕성이 가미되어야만 삶이나 개인이 아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학교에 또 사도 핵심 역량이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처음 들어봤나요? 우리 학교도 핵심 역량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이 도덕성과 관련해서 도덕적 상상력입니다. 인문주의와 관련이 있죠. 도덕적 상상력.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 됩니까? 말이 될 수도 있죠. 이 도덕적 상상력이란 뭐냐면 도덕적 딜레마 상황에서 뭡니까? 어떻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생각할지에 대한 행위할지에 대한 뭡니까? 감수성을 말합니다. 도덕적 상상력이 저하되면 뭡니까? 도덕적 행위나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죠. 어찌됐든 이 인문주의는 바로 뭡니까? 자기 성찰, 의미 발견, 자존중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철학이다. 의미가 있는 철학이다. 그래서 51쪽 참고자를 보면 서울역에서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특히 이제 지하철에 있는 노숙자들을 대상으로 인문학 강의를 왜 합니까? 바로 뭡니까? 그들 스스로 자아를 성찰하고 새로운 삶의 의미를 발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 진보주의를 가겠습니다. 진보주의. 진보주의 있을 때 딱 들어온 게 바로 존 듀이죠. 진보주의 철학에 봤을 때 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성장 발달 더하기 바로 사회개혁, 바로 사회를 민주주의로 충만한 사회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사회개혁의 성숙하고 능동적인 주체를 양성하는 거예요. 최근에 뭡니까? 그래서 현장 교사들이 이 진보주의 철학과 관련해서 민주시민 교육을 위해서 민주주의와 교육이라는 존규의 책을 읽는 것이 다시 열풍이 불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시민 교육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진보주의 관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교육자가 학습자들에게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는 거죠. 자, 이 나팔꽃 메타포는 비고스키가 한 말인데요. 나팔꽃의 성장 발달은 바로 뭡니까? 나팔꽃이 가지고 있는 유전적 형질, 그러니까 나팔꽃의 개인적 성장 발달에 있는 유전적 형질뿐만 아니라 걔를 잘 자라게 할 수 있는, 얘는 능쿨을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낚싯줄이라든지 지지대를 세워주겠죠. 이와 같은 외부적 환경, 이게 뭡니까? 바로 교사의 교육적 경험이죠. 바로 개인의 성장 발달은 개체 내부가 가지고 있는 뭡니까? 성장 발달의 힘 더하기 바깥에 있는 외부의 외부 경험 제공자의 환경, 개인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비고스키는 나팔꽃 메타포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둘 다가 분리될 수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해서 개인의 성장 발달과 사회의 교육은 분리될 수가 없다. 그럼 이때 진보주의에서 학습자는 어떤 존재인가? 이 진보주의에서는 학습자는 가르치는 사람, 교수자와 동일한 역할, 다른 말로는 주도적인 역할과 경험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학교 중심, 교사 중심의 관점을 전환해서 뭡니까? 교사와 학습자의 새로운 관계, 뭡니까? 서로 가르침과 배움을 주고받는 관계. 다른 말로는 학습자의 직접적인 학습 실행과 참여, 배움 중심 수업, 배움 중심 학습. 그 다음에 최근에 미래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뭡니까? Student Agency, 학습자의 주체성. 바로 학습자가 뭡니까?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학습 방법, 바로 뭡니까? 자기주도적 학습이죠. 자기주도적 학습. 얘는 뭡니까? 당연히 이것도 자기관리 역량과 상관이 있겠죠. 바로 배우는 자와 가르치는 자가 서로 뭡니까? 역할을 교대하면서 수평적 입장에서 가르침과 배움을 공유하는 것. 그걸 바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 선조들은 교학상장, 가르치고 배워서 서로 성장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보주의의 철학입니다. 그럼 진보주의 철학이 평생교육 주는 함의는 뭐냐? 바로 뭡니까? 이 학습자의 주체성을 강조했다는 거죠. 다음은 행동주의입니다. 교재 56쪽입니다. 행동주의. 행동주의는 바로 뭡니까? 학습을 인간 행동의 조작적, 의도적 변화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육이란 건 뭡니까? 환경의 통제를 통해서 학습자로 하여금 바람직한 행동을 조용하는. 중요한 게 뭐다? 바람직한 행동을 하면 정적 보상, 강화를 하고요. 못하면 처벌을 하는 거죠. 그리고 주로 많이 하는 건 뭡니까? 세계적인 목표,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평가 등의 뭡니까? 체계적인 프로그램 학습을 강조합니다. 자, 특히 이제 학교 교육에서 이 행동주의를 사용할 때 유의할 건 뭡니까? 상당히 학생들 대상으로 이 강화 처벌에서 일관성을 유지해야 되고, 그리고 규칙을 만들 때, 강화 처벌의 규칙을 만들 때는 학생 동의 창출, 학생과 함께 그런 규칙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정리해보면 강화 처벌을 통해서
지식과 기술을 학습한다. 그리고 입장점은 뭐냐? 가시적 확인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한다. 이 행동주의를 교육으로 가져오면 라프 타일러의 교육과정이라든지 뭡니까? 목표, 학습 경험의 선정 조직 평가의 1년의 체계적인 교육과정 레시네요. 이게 뭡니까? 바로 이 행동주의의 매력이죠. 그 다음에 블룸의 이용 목적 분리표,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를 뭡니까? 이런 행동을 지식에 맞게, 이런 지식, 예적, 분석, 평가, 이런 행동을 뭡니까? 성취 기준, 조건, 내용에 맞게 이원으로 분리하는 것 등의 이런 블룸과 타일러의 교육과정이나 이런 교육평가에서 뭡니까? 이 행동주의가 상당히 기여를 하는 거죠.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 특히 이 계속교육, 혹은 직업훈련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죠. 특히 뭔가 절차나 기법 등의 명확한 답이 있을 때 행동주의는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 교사한테 봤을 때 이 행동주의는 장단점이 다 존재하죠. 학생 통제에 용이하지만 여기에 너무 길들이자 보면 학생들이 뭡니까? 아까 앞에서 이야기한 학습자의 주체성, 자율성이 뭡니까? 줄어들 수 있는 위험성이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인본주의입니다. 인본주의의 유명한 슬로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한때 했던 이야기죠. 사람이 먼저다. 인본. 앞에 있던 여기 볼까요? 인본주의도 휴머니즘인데 영어로 인본주의도 휴머니즘입니다. 근데 여기 방점은 뭐냐? 인간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이죠. 인간의 자율성과 성장 가능성. 그래서 이런 인본주의의 장점은 뭐다? 학습자의 주체성. 그 다음에 이 학습자의 주체성을 믿기 때문에 이 2015 개정으로 와본 뭡니까? 이 자기관리 역량에서의 자기주의 학습. 또 다른 말로는 개별화 교육에 시사점을 주죠. 왜? 개개인 학습자 개개인 고유한 인간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 인본주의는 바로 뭡니까? 학습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학습자 배움을 돕는 안드라고지의 철학적 기반이 되고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철학적 토대가 되는 거죠. 당연히 인본주의는 자기관리 역량과 아주 직결되어 있다. 자, 그런데 이 전주교대 1학년 20학번 학생 문화는 뭘까요? 지금 재밌는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못 만났잖아요, 4학년들을. 근데 지금 재밌는 건 이 교대 선배들을 많이 못 만나면서 이 1학년들이 고등학교에 있는 학생 문화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 지금 대학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한 뭡니까? 이 자율성을 발휘해서 과제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의미심장한 말이긴 하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하튼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되시면 학생들의 이런 자율성, 성장 가능성에 주목해서 바로 미래 교육 한 축인 개별화 교육, 개인형 맞춤형, 아이들 각자의 방향과 속도대로 교육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평생교육의 이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다 그냥 일반적인 교육 철학이 평생교육에 주는 의미였고요. 이제 65쪽으로 가보면 그럼 평생교육 자체의 이념이 뭡니까? 이건 바로 유네스코에서 나온 들러르 보고서입니다. 크게 네 가지입니다. 1, 2, 3, 4. 이거는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learning to know. 바로 인식론과 관련되어 있죠. 알기 위한 학습.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의 보장. 특히 2016 개정에서는 뭡니까? 이와 관련한 알기 위한 학습과 관련된 게 뭡니까? 두 번째 역량인 지식정보 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이런 것들이 뭡니까? 바로 알기 위한 학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이 되시면
이 혁신교육이나 미래교육 실현하더라도 알기 위한 학습,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별표입니다. 아무리 창의적이고 학생주도적으로 교육을 하더라도 기초교육과 기본교육은 초등교육의 본질이고요. 그 다음에 원리와 사고력 중심의 기초 기본교육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두 번째, 왜 배웁니까? 행위를 위한 학습이죠. 행위를 위한 학습. learning to do. 왜 배웁니까? 결국 뭡니까? 효과적인 노동활동에 참여하는 거. 먹고 살려고, 취직하려고. 교대에서 왜 봅니까? 선생님으로서 활동하려고. 이 행위를 위한 학습의 매력은 뭐다? 바로 암과 삶의 일치인 거죠. 이게 아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행위죠. 삶의 방식이잖아. 이게 일치인 거죠. 바로 역량중심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은 역량이죠. 왜? 이 행위를 배제한 단순한 알미 뭡니까? 전혀 학생들의 미래의 삶과 연동되지 않는 거죠. 그냥 화석화된 지식 그 자체를 머무르는 것의 한계를 줄이기 위해서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은 바로 역량이란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량은 바로 뭐다? 바로 학습에서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 바로 암과 삶을 일치시키는 거죠. 바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해서 알을 추구하는 거고 삶과 연동된 알을 추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 Learning to live together. 이게 뭡니까? 2015 개정교육과정이 뭡니까?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바로 타인을 이해하고 자신을 표현하는. 그래서 최근에 다문화 교육, 문화 다양성 교육, 인권 및 문화 감수성 교육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뭡니까? 결국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학습이죠. 다음 이 세 가지를 다 포괄한 걸 뭐라 부르냐? 바로 존재를 위한 학습, 온톨로지. 인식론, 이건 존재론. 바로 뭡니까? 왜 학습을 하는가? 바로 개인의 개별적인 자아 실현, 내가 누군가에 대한 자아, 유희와 자유와 또 개인의 어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삶에 기여하기 위해서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자, 고생했고요. 지금 동영상을 시청했으면 그 피드백 시스템 과제 관리에 한 줄평을 작성해서 올리면 여러분들이 이 과목, 특히 이 차시를 수강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했습니다.